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스코어를 했으니까 UI를 조금 더 해볼게요. 플레이어가 이제 죽으면 지금은 그냥 끝인데 라이프를 줄게요. 여기에다가 뭐 라이프 2개 정도 더 줘서 죽으면 플레이어가 라이프가 있을 경우엔 다시 생성되고 그 라이프가 하나씩 없어지는 그런 거를 해보죠.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우선은 지금 저희가 버그가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좀 먼저 수정해 볼게요. 그 스크립트 중에 여기 붐 컨트롤러,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봤는데 숫자가 4라서 이 코드를 잘 보시면 4보다 작으면 플러스가 되니까 실적인 플레이어 컨트롤러의 요 폭탄 숫자가 4개까지는 되겠죠. 그죠? 근데 저희는 여기에 UI 이상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만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4가 아니고 3으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으로. 저희의 폭탄의 맥스 숫자는 3개니까 이렇게 여기 3, 여기 3 요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보죠. 라이프 UI, 저희 사실 뭐 요거 폭탄 UI 했으니까 요거 기억이 나시면 요거 생각하셔서 혼자 만드실 수 있기는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죠. 역시나 UI고 이런 폭탄처럼 이미지일 테니까 UI, 여기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UI 이미지 하면 역시나 캔버스에 이렇게 붙죠. 그죠? 이거 UI 매니저가 자체가 여기 캔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UI를 생성하던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 UI 매니저 안에.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니까 또 여기 보이죠? 이미지를 만들고요. 라이프로 하려고 하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게임들은 여기 뭐 하트도 있고 아니면은 비행기 게임들은 비행기 모양이 동일하게 있는 경우가 많죠. 저희는 비행기 모양 동일하게 있는 걸로 해보죠. 여기에서 플레이어가 여기 있죠. 저희가 이게 플레이어 이미지죠.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플레이어 0, 요 자른 이미지 중에 여기 플레이어 언더바 0, 요 이미지를 여기 이미지에다가 소스 이미지, 여기 이미지 컴포넌트에 이렇게 넣으면 이런 식으로 떠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위치를 대충 잡아줘 볼까요? 대충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름도 바꿀게요. 그리고 사실 요것도 제가 그렇죠. 이름을 그러면 그냥 맞추죠. UI 언더바 라이프 이런 식으로. 사실 요거 스코어도 제가 이름을 살짝 바꿔놨어요. 그냥 스코어였는데 이건 UI니까 그냥 UI 하고 언더바 스코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라이프가 한 개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모양이 라이프를 2개 만들어 보죠. 2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충 이제 뭐 비행기 게임의 라이프 같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배치를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625 하고 110, 너는 마이너스 500 하고 1210, 이 정도. 뭐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했듯이 그냥 대충 배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또 배치했죠. UI 이미지를. 이건 저희 라이프로, 얘가 죽으면
여기 하나 없어지면서 플레이어가 다시 생성되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조금만 더 꾸며볼까요? 이쪽이 조금 썰렁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조금 아쉬워서 디자인적으로, 물론 제가 그 디자이너는 아니라서 잘 꾸밀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UI 이미지, 또 이미지를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번엔 여태까지 안 했던 여기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뭔가가 뜨게 됩니다. 뭐 앵커 프리셋 해가지고 뜨죠. 그럼 보시면 뭐 여기 스트레치해서 뭐 늘려준다, 그죠? 뭐 이런 거 누르면 뭐 누르면은 뭔가가 늘어나나? 뭐 쉽죠? 그쵸? 기본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안 늘어나죠? 뭐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뭔가가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Alt Shift 하고선 뭐 이런 식으로 눌러보시면 돼요. Alt Shift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다 눌러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뭔가가 이렇게 위치에 맞게 옮겨주고 뭐 늘려주고 하는 기능이구나, 뭐 이런 거를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쵸? 요게 앵커 포인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눌러보시면 쉽게 기능이 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여기에다가 조금 꾸미고 싶어서 다시 요걸 누르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한 다음에 요걸 눌러주세요. 요걸 누르면 이제 이렇게 쭉 길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 게임 화면이 커져도 요 앵커 포인트로 앵커 프리셋 요 앵커 쪽으로 이렇게 UI를 배치를 하면 만약에 해상도가 커진다 해도 문제없이 요게 끝까지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지금 뭐 따로 개발 환경을 생각 안 하고 구현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나중에 모바일 구현을 하신다 하면은 꼭 요거를 쓰셔야 될 거기는 해요. 뭐 설명은 뭐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얘를 여기다가 놓고 조금 이쁘게 꾸미고 싶거든요. 그러면 우선 색깔을 블랙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투명도를 170. 여기서 이렇게 고르셔도 되고요. 뭐 RGB 색상을 000 해주셔도 되고요. 뭐 포토샵 해보셨던 분들은 좀 익숙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 이미지 컴포넌트의 컬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불투명도까지. 그리고 요거를 쭉 이런 식으로 올릴 거고요. 크릭 크기를 150, 높이를 150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뭔가가 지금 어둡죠. 얘네가 잘 보여야 되는데 유니티에서는 이 하이어라키 아래에 있는 애들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여기는 뭐냐?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제 얘네들이 잘 보이죠. 그러면서 약간은 게임 UI 같이 조금은 배치가 된 것 같죠. 고작 뭐 색깔 검은색으로 한 다음에 조금의 불투명도를 줬을 뿐인데 조금은 그럴싸해졌어요. 그리고 얘도 이름을 바꿔주죠. UI 언더바 백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그럼 일단은 유니티 상에서 수정해야 될 건 끝난 것 같아요. 이 백그라운드는 그냥 디자인이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요 라이프들, 또 요 폭탄 연결한 것처럼 요 라이프도 결국에는 얘네들이 UI니까
여기 UI 매니저에서 얘네들을 또 이 폭탄처럼 관리를 해주면 좋겠죠. 이 폭탄 UI처럼. 그렇단 얘기는 역시 UI 매니저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UI 매니저 들어가서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죠. 저번 시간에는 그 폭탄 연결할 때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 배열로 해서 변수 선언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게임 오브젝트 변수를 이렇게 배열로 선언해 줬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폭탄 아이템 체크하는 함수 요거랑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라이프 카운트를 갖고 와서 그 라이프 카운트에 따라서 지금 여기 그 UI 라이프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 요 배열에 있는 애들을 활성화를 시켜주거나 비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요 그 라이프 카운트의 숫자에 따라서 이 조건이 실행이 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번 시간인가요? 저희 폭탄 UI 만들면서 했던 코드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더 안 드릴게요. 요거는 어려운 코드가 아니니까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UI 매니저 쪽에 이 코드는 끝났고, 역시나 이렇게 그 퍼블릭으로 해서 선언을 해줬으면 그 엔진에서 연결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다시 UI 매니저를 누르면 이제 퍼블릭으로 선언한 배열이 여기 이렇게 생기고, 배열에 들어갈 숫자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라이프 2개였으니까 이렇게 2개를 만들고, 이 게임 오브젝트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됐죠? 그럼 이제 얘도 역시 연결이 끝났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말고 나중에 그 라이프 카운트를 세서 카운트에 맞게 이거를 활성화 비활성화 할 거니까 이 라이프도 이렇게 일단은 빼주는 걸로 하죠. 그리고 원래는 게임의 볼륨이 제가 처음에 강의하려고 했던 것보다 조금 커지는 것 같아서 매니저 클래스를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해요. 지금 이제 UI 관리하는 애는 만들었고 게임 매니저를 하나를 만들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매니저 클래스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매니저 클래스에서 관리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게임 매니저를 만들려는 이유는 지금 이제 그 플레이어가 이제 라이프가 있잖아요, 그죠? 라이프가 있는데 그 라이프의 숫자를 얘한테 넣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 얘는 물론 이제 넣고 뭐 조금 복잡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 상식으로 봤을 때 얘한테 넣어주면 얘가 없어지면 그 라이프를 하나를 빼주면 되겠죠. 근데 얘가 들고 있는 요 스크립트는 얘가 파괴되면 여기 있는 스크립트도 날아간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 플레이어가 파괴되는 순간 이 플레이어에 있는 그 게임 오브젝트에 달려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 여기에서 뭐 라이프가 몇 개라고 해줘도 디스트로이 되면은 어차피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그 라이프를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구현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게임 매니저를 만들어서 얘의 라이프를 플레이어 라이프를 게임 매니저에서 관리하려고 해요. 좀 설명이 길었죠? 그러면 이제 게임 매니저를 만들어 볼게요.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그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Create Empty 주시고 얘 이름을 게임 매니저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도 Create C# 스크립트 게임 매니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크립트도 만들어 주시고요.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이렇게 쭉 드래그 드롭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전번 코드를
제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조금 코드가 길죠. 조금 설명드릴게요. 먼저 요 퍼블릭을 선언한 게임 오브젝트 변수는 여기 당연히 그 플레이어 프리팹이라고 적어놨죠. 그 플레이어 프리팹을 만들어서 여기다 연결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 연결해 놓은 요 담아놓은 요 게임 오브젝트 변수를 그 게임 오브젝트 변수의 요 프리팹을 가지고 initiate, 그래서 생성을 할 겁니다. 플레이어를 이제 코드로 생성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플레이어를 배치했다면, 이제는 좀 일단 요 플레이어를 빼버리고 코드로 생성하는. 왜냐면 플레이어가 파괴된 다음에 다시 생성이 돼야 되는데, 게임 중에는 여기 뭐 드래그 드롭을 하거나 생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로 생성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나중에 혹시라도 사용할지 몰라서 이 플레이어를 가지고 온 그 게임 오브젝트에서 이 컨트롤러를 겟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빼올 거예요. 어찌되었건 나중에 혹시 몰라서 쓸지 몰라서, 플레이어 컨트롤러 쓸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선언해 놨고요. 요 벡터3는 요 플레이어 위치 변수 벡터3 변수를 선언했고요. 퍼블릭 인티저 라이프 카운트, 이거는 말 그대로 목숨, 라이프 숫자입니다. 그리고 요 코드는 저번하고 동일하죠. 싱글턴 패턴 해가지고 이제 이 게임 매니저 자체를 싱글턴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동일하니까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스타트 함수, 이제 게임이 시작하면 먼저 어웨이크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함수가 또 시작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저희는 라이프 카운트 아까 2개 만들었으니까 2개 여기다가 넣어줬고요. 그리고 UI 매니저 instance life count check 이런 식으로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뭐 UI 매니저 들어가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함수에서 F12를 딱 누르면 바로 넘어가집니다. 여기처럼 UI 매니저에 이렇게. 결국에는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프 체크 함수가 돌아가서 라이프의 숫자만큼 이제 여기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 이미지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겠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라이프 카운트를 2개를 넣었으니까 이 2개를 넣은 값을 UI 매니저에 라이프 체크 함수를 돌리면, 여기 지금 라이프 카운트를 여기다가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2라는 숫자가 들어간 상태로 요 라이프 체크 함수가 돌아가서 결론은 이거 2개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렵죠? 이게 말로 하려면 어려운데 직접 해보시면 쉬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아까 플레이어를 빼버린다고 했으니까 게임이 파괴되면 플레이어가 다시 생성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두지 않고 그냥 프리팹으로 만들고 생성을 한다고 했죠. 여기는 뭐냐면 게임이 이제 스타트가 되면 플레이어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create 플레이어 요 함수를 여기다 걸어놨고요. 스타트 함수에다가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그레이 플레이어. 네, 당연히 조건이 있겠죠. 라이프 카운트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라이프 카운트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플레이어가 생성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if문으로 조건을 걸었고요. 여기 initiate 하고 아까 그 프리팹으로 만들 플레이어 프리팹을 가지고선 그 이제 그 initiate 그 생성을 해주죠.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 플레이어라고 여기다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랜덤 레인지 돌려서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 9까지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9.0에서 플러스 9.0까지 사이 쪽에 랜덤 값을 x로 놓고 y 값은 그냥 고정해서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플레이어 포스라는 요 그 플레이어 위치를 넣기 위한 벡터 변수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어찌되었건 여기 그 x 값이 랜덤으로 들어가겠죠. 여기 사이 값이. 그리고 y는 사실 여기다 고정으로 들어갈 테고 요 값을 다시 플레이어.transform.position 요 플레이어가 지금 우리가 생성한 플레이어가 됐고요. 플레이어의 transform.position 지금 플레이어의 위치 생성한 플레이어 위치가 지금 안정해져 있는데 그 위치를 이게 플레이어 포스 여기 방금 여기 그 x값 y값 넣어준 요 플레이어 포스를 위치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 여기 그 플레이어 컨트롤러 변수를 선언해놨죠. 그래서 지금 요 플레이어니까 플레이어는 당연히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이렇게 갖고 있죠. 요 플레이어는 그러니까 get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가져가서 여기다가 요 변수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쓰일지 몰라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나중에 이제 뭐 플레이어에 뭐 접근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그 플레이어 컨트롤러 점 해가지고 접근해서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바로 밑에 줄이 사실 그거를 바로 써먹은 예시인데 그 UI 매니저 점 인스턴스 점 붐 체크 이게 뭔 소리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플레이어가 어찌되었건 요 코드가 돌아간다는 건 플레이어가 생성이 됐잖아요. 플레이어가 생성이 되면 생성됐을 때 플레이어의 폭탄 숫자는 0이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폭탄을 3개를 먹고 있었는데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폭탄 숫자가 이렇게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함수를 다시 돌려준 거예요. UI major 점 뭐 instance 점 붐 체크 함수가 그 플레이어의 그 폭탄 숫자에 따라서 지금 요 그 UI 그 폭탄 이미지들이 활성화가 비활성화되고 그런 건데 지금 플레이어가 딱 생성이 되면 조금 지금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플레이어가 생성이 되면 결국에는 플레이어는 지금 요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달고 있을 테고 생성이 되면 스타트 플레이어 쪽에서도 스타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결국엔 쭉 내려서 붐 0 이런 식으로 그죠? 0을 가지고 있게 될 거예요. 숫자를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UI manager.instance. boom 체크 함수를 돌리면 그리고 그 숫자는 player.boom 플레이어의 폭탄 숫자를 넣어주면 당연히 이거는 플레이어가 생성될 때마다 폭탄 숫자가 빵이 될 겁니다. 없을 거예요. 조금 이제는 조금 내용이 조금 이제 복잡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어를 사실 생성한다 이러면 그래서 보통 이제 간단한 게임들은 플레이어가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간단한데 지금 굳이 제가 여기 라이프라는 개념을 넣고 나서 해보니까 이제 좀 이런 저런 잡다한 것들을 컨텐츠를 신경을 더 써야 되는 이런 지금 그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플레이어 생성 코드고요. 그리고 라이프 감소 이거 뭐 간단하죠. 게임 매니저에서 요 플레이어 라이프 리무브 함수를 호출하면 플레이어 라이프가 마이너스 1 감소될 겁니다. 그럼 요 코드는 당연히 그 플레이어가 파괴됐을 때 요 코드는 함수 그 플레이어 라이프 리무브 함수를 호출해야겠죠. 그쵸? 일단은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게임 매니저 코드는 끝났고요.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플레이어 프리팹 요거를 연결해 주죠. 아까 요 게임 매니저 만들어 놨죠? 일단은 매니저는 여기다가 놓고 플레이어 프리팹 근데 얘를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일단은 저희는 얘를 계속 써야 되니까 플레이어를 여기
저희 여러 개 만들어 놓은 폴더 중에 여기 프리팹 폴더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드롭 해놓죠. 그리고 얘는 이제 안 쓸 거니까 이렇게 지우고요. 그리고 게임 매니저에 다시 가서 그 플레이어 프리팹 여기 있죠? 어디 있어? 그리고 플레이어 아까 만들어 놓은 프리팹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됐습니다. 연결이 됐고 나머지 것들은 뭐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나머지는 코드로 해놨으니까 사실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됐습니다. 그러면 게임 매니저의 설정도 끝났어요.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겠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가 늘어나면 그 기존에 있던 코드들 중에서 수정해야 될 게 하나하나씩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시긴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플레이어 쪽에서도 얘가 그 죽으면 기존에는 죽고 끝이었는데 죽고 끝이 아니니까 이게 뭐 죽은 다음에 뭔가를 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제가 여기 수정을 해볼게요. 됐습니다. 그 당연히 플레이어가 죽으면 플레이어 라이프를 하나 깎아줘야죠. 그리고 그 플레이어가 죽은 다음에 플레이어의 라이프가 또 있으면 다시 플레이어를 라이프 하나를 제거한 다음에 생성해 줘야죠. 여기 저희가 그 if문을 걸어놨기 때문에 라이프가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무튼 플레이어가 생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찌되었건 플레이어가 죽은 상태에서 플레이어 라이프를 빼주고 그 다음에 라이프를 뺏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플레이어 라이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시 플레이어를 생성해 줘야 되니까 플레이어 이렇게 생성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라이프 체크 그 UI 매니저에서 라이프 체크 함수를 돌려서 그럼 라이프가 빠진 다음에 그 라이프 카운트가 빠진 다음에 여기 UI를 몇 개를 배치해야 될지까지 해야지 이제 그 플레이어가 죽은 다음에 해야 될 그 역할을 여기다가 코드로 이렇게 추가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 쪽은 끝났고 그럼 이제 플레이어가 죽으면 여태까지는 죽으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플레이어가 죽으면 라이프도 빼주고 다시 라이프 숫자가 일정 숫자가 되면 다시 플레이어를 생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그 라이프에 맞는 그 UI 라이프 UI까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체크를 해서 생성해 줄 겁니다. 이게 끝이냐 하면 이게 끝이 아니고요. 또 수정할 게 또 있어요. 스크립트 가셔서 아이템 컨트롤러 여기서는 왜 뭘 수정해야 되냐면 지금 여태까지는 플레이어가 그 게임에서 한 번만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타트 함수에서 플레이어를 찾아도 됐어요. find에서. 근데 이제는 이렇게 스타트 함수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이템이 이제 그 총알에 맞아서 생성되는 그 순간 플레이어가 파괴가 됐어요. 플레이어가 파괴가 됐는데 스타트 함수가 돌아가면 이 find 함수에서 이 플레이어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럼 이 플레이어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코드는 결국에는 에러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아이템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그 자식 스크립트가 붐 컨트롤러랑 파워 컨트롤러가 있는데 파워 컨트롤러 지금 이제 그 베이스.플레이어. 이제 get 컴포넌트에서 플레이어 컨트롤러의 정보를 여기서 갖고 오고 있었죠.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 정보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지금 못 갖고 오죠. 왜냐면 플레이어가 그 만약에 파괴가 됐는데 다시 생성되는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아이템이 생성돼 버리면 아이템이 생성되면 바로 스타트 함수가 실행될 거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못 찾으면 나머지 그 자식들에서도 이걸 못 찾고 이걸 못 찾으면 요 함수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밑에 함수들도 뭐 다 에러가 뜰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래서 이거 그 스타트 함수에서는 쓰면 안 된다. 물론 이제 뭐 여기도 이제 코드를 왕창 바꿔도 되지만 최대한
그 원형을 유지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좀 쉽게 바꿔보죠. 어떻게 바꿀 거냐면, 그러니까 또 말이 길어졌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함수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생성되는 시간에, 생성되는 순간에 찾으면 플레이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에 찾지 말고, 언제 찾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플레이어를. 그리고 여기서 찾는다는 얘기는 그 아이템 개인 함수는 지금 여기 보시면 트리거 함수에 있죠. 그래서 아이템이 플레이어랑 쿵하고 부딪혔을 때, 플레이어라는 태그랑 쿵하고 부딪혔을 때 아이템 개인 함수가 실행이 되고, 아이템 개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서 그냥 플레이어를 찾는 걸로 이렇게 바꾸죠. 그러면 지금 자식 함수에서 보면 아이템 개인 함수를 오버라이드 해서 다시 재정의를 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기존에는 여기 이 함수 내용이 비어 있었고, 근데 우리는 요거를 지금 쓰고 싶으니까 자식한테 둘 다 쓰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요거를 자식한테 가서 여기에서 base.item 개인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에요. 베이스는 그 부모 클래스에 그 접근을 합니다. 이 베이스라는 키워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하면 여기 아이템 컨트롤러 이제 아이템 컨트롤러에 있는 이 아이템 개인 함수, 요거를 이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넣어주면 우선은 요게 실행이 되고, 부모 코드에 요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실행이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한 군데를 더 수정해야 되더라고요. 그 애니미, 그러니까 적이 스폰되는 것도 이제 그 플레이어가 죽으면 더 이상 스폰되지 않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이젠 또 그게 애니미 스폰 컨트롤러, 여기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또 이제 비슷하죠. 플레이어 변수 선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에서 결국에는 그 하이어라키 창에 플레이어가 있으니까 스타트에서 그냥 이렇게 또 파인드로 찾았는데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것도 코드를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뭐 크게 수정한 건 없죠. 결국엔 이제 그 플레이어를 찾아서, 그리고 나중에 그 몬스터를 이렇게 여기서 애니미 크리에이트로 생성을 할 때 플레이어가 널이면,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파괴됐으면 기존에는 생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리턴을 해서 요 함수가 실행이 되지 않게 했다면, 이제는 좀 다르죠, 이야기가. 플레이어가 그 플레이어는 이제 파괴되고 생성되고 파괴되고 생성되고 해서 라이프 카운트가 있는 한 계속 생성될 텐데, 그럼 이제 또 요 스타트 함수에다가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애니미 스폰 컨트롤러 자체가 여기 있죠. 애니미 스폰 컨트롤러가 이 애니미 스폰 루트 해가지고 여기 있어요. 여기는 뭐냐, 게임 플레이 하면 여기에서 스타트 함수가 실행되면서 원래는 플레이어를 이렇게 한번 찾았죠. 근데 한번 찾았는데 플레이어가 터진 다음에 찾을 수가 없죠. 다시 생성돼도 이미 스타트 함수가 여기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또 이렇게 막 여기서 찾지 않고, 그럼 여기서 찾아도 됐지만 좀 이제 그 아까처럼 그렇게 파인드로 찾아도 됐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면, 게임 메이저 점 인스턴스 점 라이프 카운트, 당연히 그 플레이어가 살아있으면 라이프 카운트가 0보다 크겠죠. 그죠? 그래서 0보다 작을 경우엔 이 함수가 실행되지 않게 리턴하면, 결국엔 그 플레이어 라이프 카운트가 적으면 이 함수 애니미 크리에이트, 이 함수가 애니미 생성된 이 함수가 실행되지 않고 리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가 되겠죠. 근데 라이프 카운트가 크다는 건 이 함수가,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고 여기 밑에가 실행이 되면서 이제 플레이어가 생성이 될 겁니다. 어우, 길었죠 코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대한 쉽게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좀 이제 수정할 것들도 많아지고, 원래는 코드를 조금 더 이쁘게 하려면은 뭐 이런 것들도 좀 수정할 게 더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단은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그럴 수 있어서 머리 아프실까봐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여기까지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딱 하면, 그리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플레이를 하면 아까 만들었던 요 플레이어 프리팹이 여기에 인센시에이트 되고, 그리고 이제 총알을 쏘겠죠. 그리고 파괴가 돼도 그리고 인센시에이트 되는 동시에 여기 라이프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파괴가 되면 이 라이프가 줄고 얘가 다시 생성될 거예요. 한번 보죠. 저 지금 이제 생성되는 위치도 아까 그 랜덤 값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기존하고 다르죠. 그건 이제 조금 이제 게임의 구색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아이템 좀 먹어볼게요. 폭탄도 먹어보고, 폭탄의 수량이 없어지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러고 죽어보죠. 지금 폭탄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죠. 이제 죽어볼게요. 뻥. 그쵸. 라이프도 줄었고, 폭탄 UI도 이제 폭탄 수량에 맞춰서 없어졌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총알의 파워도 초기화가 됐죠. 왜냐면은 사실 당연한 게 플레이어가 생성이 되면 플레이어의 스타트 함수가 다시 실행이 되면서 플레이어의 기본 총알 값이 거기 스타트 함수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초기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또 폭탄을 이번엔 3개를 모아보고, 그러고 죽어볼게요. 그쵸. 라이프가 빠졌고요. 라이프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폭탄 UI도 없어졌고, 그리고 총알도 초기화가 됐고, 정상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폭탄도 쏴보고. 이제 조금은 구색을 갖춘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 다음 시간 아주 짧게 간단하게, 지금 저희 게임에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없죠. 지금 요게 없습니다. 요 배경, 그죠? 뭔가가 게임인데, 보통은 이제 여기 있는 배경들이 뭔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죠? 보통 비행 슈팅 게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라이프까지 했으니까 간단하게 배경에 내려오는 거, 우선은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